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또 사진 속의 주인공 강방천 그 강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볼게요. 가치 투자의 뭐 대가라고 해가지고 한때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뭐 각종 뭐 유튜브 언론 이런데 막 부지기 나왔죠. 저도 이번 방송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저도 이분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이분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이 존리 아저씨하고 이 강방천 회장하고 둘이 뭐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투로 뭐 토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고받고 얘기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어요. 하여튼 개미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도 있겠죠. 우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본인 그 명예에도 상당히 좀 치명타를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큰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개미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뜯기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괜히 오해 아닌 오해 행동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투자 기법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개미들한테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조심해야 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은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얼굴 팔리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이제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데 뭐 법적 하자 전혀 없다. 법적 하자 전혀 없다. 뭐 차명 의혹에 강방천이 뭐 항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 회장이 이제 항변을 하는가 봐요. 하여튼 그럽니다. 이분이 뭐가 특이하냐면 그 1998년인 것 같아요. 외환 위기 당시에 종잣돈 1억 가지고 156억을 만들어냈다는 뭐 전설의 투자자다. 1억 가지고 156억. 이때 1998년 외환 위기예요. 뭐 세계의 위대한 투자자 99인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름을 좀 날렸어요. 뭐 많이 좀 떠돌아다녔고 이름을 올린 한국인, 뭐 국내 펀드 매니저 1세대이고 뭐 가치 투자의 뭐 대가 뭐 이런 명칭을 붙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불리던 강방천 에세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29일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죠. 제가 어제 영상 한번 올렸을 겁니다. 은퇴 선언 뭐 했더라고요. 은퇴 선언 물러났는데 하여튼 뭐 꿈꾸던 제2의 삶을 떠난다는 그런 변을 남겼습니다. 꿈꾸던 제2의 삶. 과연 어떤 삶을 살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2의 삶을. 하지만 그 강 회장을 둘러싸고 차명 투자를 통해서 자기 매매 의혹이 이제 포착됐다는 그런 금감원 그 검사 결과가 이제 뒤늦게 알려졌어요.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다. 그렇게 합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금감원에서 검사 결과가 뒤늦게 나왔다. 금감원이 벌써 이제 뭔가 눈치챘는지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할 것 같아요. 일단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뭐냐 원더플러스인데 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를 해줘요. 대여를 해준 뒤에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제 자산을 불린 일종의 뭐 차명 투자, 그럽니다. 뭐 자기 매매 협의가 확인됐다는 게 뭐 금감원의 입장이라는데 원더플러스는 일종의 공유오피스 그 운영업체인데 공유오피스 운영업체로 강 회장이 1대 주주라네요. 강 회장이 딸이 뭐 2대 주주인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보니까 강 회장은 그 매일경제 통화에서 보니까 현업 은퇴와 금감원 제지는 무관하다. 그 제기되는 의혹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답니다. 예전에 그 존리 전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이 대표의 불명예 퇴진에 이어서 이제 강 회장도 윤석열 정부의 그 금융 당국의 그 타깃이 되면서 증시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는 것 같아요. 관심. 이날 강 회장은 다음 달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직하고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전격적인 은퇴 선언을 했어요. 강 회장은 고객 서신을 통해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결단을 내리게 됐다. 그 제2의 인생을 이제 그동안 꿈꿔왔던 그 끼 있는 그런 투자자의 발굴과 교육, 그리고 유능한 그 펀드 매니저 양성 등 그런 사회와 자본시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남은 열정을 쏟고자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열정을 쏟고자 한답니다. 그 다음은 강의장의 뭐 일문일답이라고 하네요. 볼까요? 금감원 제재권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 지난해 이번 건으로 금감원 검사 받을 때부터 법리적으로 차명을 통한 자기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결코 불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금감원 판단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원더플러스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4.6%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줬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금도 냈다. 법인이 나한테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린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자기 매매가 되려면은 강방천이 이익을 봤으면은 강방천 돈이 되고 손해가 났다면 강방천이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번 건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법인이 해당된다. 그러면 금감원은 결국 법인의 대주주인 강혜정에게 기업된다는 판단인데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다. 대주주라고 가져가면 횡령이다. 자기 매매는 매매의 결과가 본인한테 기속되고 기속된 목에 대한 통제권이 온전히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손익은 법인이 통제권을 가진다. 그 대주주라고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럼 법인과 거래에 문제는 없느냐? 없었나? 정말 자기 매매를 하려고 했으면은 월드플러스에 돈을 빌려주면서 했겠느냐? 에셋플러스의 사모펀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100번 낫다.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불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럼 금감원의 과도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보니까 금감원이 오래전 일을 꺼낸 것은 자기들조차도 법리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금감원 제재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작년 11월 1일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있고 있었던 사안인데 정치적 관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하려다가 다시 끄집어낸 게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 나는 정치를 모른다. 하지만 제재권을 흘리더니 우리 쪽의 반대 논리로 곧바로 금감원 반박이 나오더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이번 건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앞만 보고 가겠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답변을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기 매매, 자기 매매, 법인, 법인인데 본인이 대주주다.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감원의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논란거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가치 투자의 대가들, 우리 뭐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범적인 그런 투자자로서 우리 개미들한테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